자, 오늘은 그 교과서 68조 특수상대론의 두 가지 현상, 시간 지연 효과하고 길이 수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지연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가죠. 그 EBS 다큐멘터리 빛의 물리학. 이거는 이제 그 빛의 속도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빛이 1초에 1m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강속 불변의 원리 적용해 가지고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설명하기 위해서 공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을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르는 시간은 10초. 우주선 다음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관측자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원래 관측자 자신의 시간은 항상 정상적으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표현은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주선 밖이 우주선 안보다 빨리 갔다라기보다는 우주선 안이 우주선 밖보다 느리게 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둘 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그게 좀 낫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요게 요 길이가 곧 흘러간 시간이 되거든요. 1초에 1m 간 거니까. 근데 요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반 간 거예요. 얘가 가는 동안에 여기는 역시 10번 반을 간 거죠. 10.5m 정도로. 근데 요 안에 있는 시계는 왜 7초로 표시가 되느냐? 얘는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1초씩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는 요쪽으로 치면은 7번 간 거고요. 얘는 이제 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을 때 요 길이가 10.5m니까 10번 반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르게 흐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완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얘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 지연 효과라고 합니다. 찬찬히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듣고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시계를 차고 있죠. 저기 민수도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 민수가 있으니까 철수는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움직입니다. 민수에 대해서. 민수에 대해서 움직이면 민수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민수는 자기 자신의 손목에 있는 시계와 제 손목에 있는 시계를 비교해서 볼 겁니다. 그럼 항상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수 자기 자신은 민수는 민수가 찬 시계는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민수가 내 시계를 보면요 움직이죠. 그러면 그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가 관측자니까 민수를 보면서 여러분 전체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 시계를 보면 내 시계는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민수의 시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민수의 시계가 내 시계보다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모순인 것 같잖아. 모순인 것 같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것만 다룬다고 그랬어요? 등속 직선 운동, 관성잡표계만 다룹니다. 따라서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만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느리게 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쌍둥이 패러독스예요. 결국에 그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형이 우주선 타고 갔어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구에 있는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움직이니까 형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우주선에 있는 형의 입장에서는 지구에 있는 동생이 움직여요. 동생의 시계가 느리게 가요. 그럼 누가 맞느냐가 쌍둥이 패러독스를.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영원히 멀어지니까 만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형이 돌아와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속도를 바꿔야 됩니다.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속 운동을 하는 순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벗어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가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따라서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게 정해집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고요. 어차피 영원히 멀어지니까 서로 상대방이 느리게 간다 해도 모순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같은 관측자에 대해서 같은 장소, 움직이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민수와 저의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지금 시계에서 고유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 시계는 규칙적인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초침이 계속 움직이죠. 초침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초침이 0초를 가리킨다는 사건과 초침이 1초를 가리킨다는 사건을 두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내가 내 시계를 보면 항상 정상적입니다. 일상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유시간이 되기 때문인데 그 고유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손목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시간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민수의 시계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민수의 시계를 보면 초침이 0초를 가리킨다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초침이 1초를 가리킨다는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민수의 시계에서 두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내가 내 시계를 보면 그냥 손목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내 시계의 시간 간격이 고유시간이고 민수 시계의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초침이 0초를 가리킨다와 초침이 1초를 가리킨다는 시간 사이의 간격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민수의 시계가 움직이고 느리게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돌아가겠지. 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3번 정도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다시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항상 요 시간 지연 길이 수축 효과를 볼 때는 관측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와 관측자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계를 볼 건데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시계는 우주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본 상황하고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인데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인데 우주선 바깥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를 비교를 해 볼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초침이 0초를 가리킨다와 초침이 1초를 가리킨다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빛시계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바닥에서 출발한 게 사건 1이고요. 빛이 천장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빛이 바닥으로 되돌아온 사건을 사건 2라고 했을 때 요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 두 개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누가 더 기냐 짧으냐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근데 아까 고유 시간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죠. 고유 시간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사건 1이 일어나는 장소하고 사건 2가 일어나는 장소 같죠?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 빛이 바닥에서 되돌아왔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움직이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의 사건 1과 사건 2를 측정했을 때 그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은 바로 고유 시간이 됩니다. 반면에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보았더니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라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요. 사건 1은. 근데 빛이 이렇게 천장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빛이 바닥에 되돌아왔다는 사건 2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건 1과 사건 2가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죠. 그러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늘어난 게 맞죠. 얘는 이만큼을 가야 되잖아요. 동일한 빛의 속력으로. 얘가 봤을 때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빛이 요만큼만 가면 되죠. 근데 빛의 속도는 우주선 안에서 보나 우주선 밖에서 보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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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우주선 밖에서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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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을 바라보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시간 지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고유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더 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기냐? 요거는 그냥 계산해 보면 돼요. C로 2L만큼 간 경우하고 C로 요 길이만큼 간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렇게 비교해서 계산한 결과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에 있어요. 요거는 그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놔둔 건데, 보면 여기 1 빼기 뭐죠? 근데 요 뭐가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거든요. 얘는 1보다는 작아요.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는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1보다 작으니까 요거 전체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은 정지한 시계의 시간 간격, 고유 시간보다 더 길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못 느끼는 게 요 값을 보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 빛의 속도는 1초에 3억 미터 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뭐 100m 달리기 선수라도 해도 1초에 10m가 기껏이에요. 10이고 3억이에요. 10원하고 3억 원이야. 차이가 많이 나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곱이니까 더더욱 더 작겠죠. 그래서 이게 광속과 비견될 정도로 빠른 속력이어야만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얘도 사실 일상 속에서도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GPS 인공위성 있죠. GPS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그거 설명하기 앞서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제트기 있죠, 제트기. 좀 빠른 비행기. 거기에 원자시계 싣고요. 그다음 지상에도 원자시계를 하나 놔두고 시간을 똑같이 맞춥니다. 맞춘 다음에 제트기를 막 이렇게 날려보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트기 안에 있는 시계가 시간이 좀 적게 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흘러갔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실험에서 증명이 되었고요. 뭐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위성도 요게 이제 성립이 GPS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역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특수상대론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지상에서보다. 근데 그 GPS 위성은 특수상대론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반상대론적 효과가 더 커요.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큰 곳이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은 지구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이 약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표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갑니다. 근데 일반상대론적 효과가 특수상대론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빨리 가요, 시간이. 근데 요거 보정 안 해주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거리의 오차가 수 킬로미터 차이가 난다고. 왜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빛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적은 시간 차이라도 큰 오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폰에 있는 그 GPS 장치가 상대론적 보정이 다 들어간 겁니다. 계산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이때 당시에는 실생활과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길이 수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 수축은 이야기는 더 어려운데요. 문제로 나오면 더 쉬워요. 이 부분이 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고유 시간이냐 아니냐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길이 수축은 굉장히 판별하기는 쉬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는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농구를 안 하고 축구를 하죠. 축구를 하면 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홀쭉해집니다. 달리는 방향으로 수축이라 하기 때문에. 농구를 하면 순간적으로 키가 짧아져요. 점프하는 방향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축구를 하죠. 농구를 하면 키가 작아집니다. 저는 축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홀쭉해 보이더라고. 워낙 빨라가지고. 자, 이것도 고유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길이가 있어요.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대상의 길이를 뭐라 하겠노? 라임을 맞춰보면 역시 고유시겠죠.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고유 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재면 고유 길이입니다. 자, 한 가지 예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철수 근황 얘기해줬죠? 네. 그 이후로 제가 좀 변화된 게 있는데 영희를 주로 태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찾느라 한때 먹었죠. 영희가 탄 것을 이제 찾았고요. 그새 철수가 많이 컸네. 키가 한 지구 반지름 정도로 자랐습니다. 철수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좀 시무룩해 보이죠? 약간 등이 구부정하게 이렇게 왜 나를 태웠노?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 그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하고 행성은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요 사이 공간도 움직이지 않고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요 지구에서 행성 사이의 거리를 철수가 측정하면 정지한 대상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됩니다. 고유 길이. 그리고 아직
수축됐다는 말 없이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요 길이를요, 영희가 바라봤을 때의 그 길이를 L이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영희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상태죠. 요 공간을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 자체도. 요게 막대기라 생각하면 왼쪽으로 V로 움직입니다. 영희가 봤을 때는. 그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쳤던 어느 한 사람의 외침을 기억을 하면 영희는 바퀴 움직인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선이 지구에서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 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요 공간이 지나가겠죠. 공간이 L만큼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t0라고 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때 속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바라본 우주선의 속도나 우주선에서 바라본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는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자 이제 따져볼게요. 자, 지구에서 바라보면 우주선이 지구를 지난다라는 사건과 우주선이 행성을 지나간다라는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지구, 행성. 그러니까 요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늘어난 시간 간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을 영희의 입장에서 바라보자고요. 항상 동일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비교해야 됩니다.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 위에 우주선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영희는 자기 자신이 정지했다고 생각하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 순간 지구가 지나가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행성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창밖이라는 똑같은 공간에서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행성 사이에 공간이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을 비교해보면 속도는 같은데요. 우주선의 속도나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는 같은데요. 걸린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고유 시간이 항상 더 짧죠. 영희의 입장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 시간을 보니까. 그럼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유 길이보다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가 더 짧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뭐 많이 아프겠네요. 쭉 찌그러지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본인은 항상 정상적입니다. 항상. 상대편이 찌그러지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터지고 이런 일은 없다. 모든 게 다 쭈그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 효과하고 길이 수축 효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더 많이 느리게 가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가 더 많이 수축이 됩니다. 요거는 또 얘나 그 길이 수축 효과고요. 요게 고유 길이고요. 이게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요 값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가 요것분의 1이 로렌츠 인자라고 불리는 뭐 인자인데요. 요거 자체를 로렌츠 인자라고 하고 뭐 감마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감마 이렇게 표기하기도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요 식을 써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거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뮤온 관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요 뮤온이라는 것은 기본 입자 중에 하나로 일단 기본적인 특성을 알려주면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고요. 수명이 100만 분의 2초입니다. 태어나서 100만 분의 2초가 지나면 죽어요. 100만 분의 2.2초 이렇게 되는데, 요 뮤온이 주로 이제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요 지구로부터 한 10km 상공, 5km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던데 한 5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주에서 이제 그 코스믹 레이 우주선 방사선이 우주에서 날라온 방사선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속도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를 가진 채로 생성이 되어서 뭐 좋게 봐줘서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뮤온의 수명을 좀 더 시간 간격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뮤온의 수명은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뮤온이 생성되었다라는 사건과 뮤온이 소멸되었다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100만 분의 2초 정도 된다라는 거죠. 또 뮤온이 생성된다는 사건은 지면으로부터 10km 상공에서 일어나고요. 만약에 관측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것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면에서 관측되자마자 소멸되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러한 일이 고전적으로 보면 못 일어나요. 뉴턴의 물리학으로 따져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뮤온은 빛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분의 2초 동안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속력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라고 합시다. 좋게 봐줘서 거의 최대치로 빛의 속력이라 가정하고요. 여기다 뮤온의 수명인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면 이게 660m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근사값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줘야 660m예요. 잘 봐줘야. 이것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km, 한 5km나 10km 상공에서 생성되면 1km도 채 못 가고 죽어요. 없어져요. 그럼 지상에는 뮤온이 관측되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관측해 보면 어느 정도 빈도로 지면에 도달하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림과 같이 가랑비가 내리듯 1초당 한두 개 정도의 뮤온이 우리 손을 빛의 속력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의 면적을 1초에 한두 개 정도의 뮤온이 도달해서 계속 지나가고 있대요. 몸을 지금 계속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특수상대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합니다. 두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지면에 있는 관측자에서 바라보면 뮤온이 생성되었다라는 사건은 지상 10km인 지점에서 생기고 뮤온이 소멸했다라는 사건은 지면에서 생깁니다. 그럼 두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반면에 길이는 이 공간은 안 움직이죠. 공간은 고유 길이가 돼요. 그래서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됩니다. 뮤온이 이동한 거리는 고유 길이가 돼요. 이거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이 늘어난 시간이 됩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고유 시간이 아니라 늘어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서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모든 자연현상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뮤온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지면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시 철수를 불러가지고 뮤온 옆에 놔두고요. 뮤온과 함께 광속의 99%로 지면을 향해 내려가면서 뮤온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역시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다 생각하고요. 뮤온도 마찬가지고요. 요 지면과 공간이 광속의 99%로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얘 입장에서는 길이가 뭐가 되겠노?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는 광속의 99% 같고요. 반면에 뮤온의 수명이
고유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뮤온이 생성되었다가 바로 옆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명은 100만 분의 2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길이가 10km에서 660m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뮤온과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움직여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지법이죠. 그래서 축지법이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만 달리면 돼요. 그러면 공간이 짧아져요. 공간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물리 실험 동안에서 관측을 했죠. 여기도 몇 명 있네.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수조에다가 요 뮤온의 흔적이 잘 보이게 까만색 종이 깔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신 솜을 위에다가 두르고 덮어요. 투명 아크릴판으로.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를 밑에다가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얘가 냉각이 됩니다. 그럼 냉각이 되면 원래 그 알코올이 증기 상태, 기체 상태로 있는데 냉각이 되면 원래 액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과냉각이라고 해서 원래는 액체 상태로 되어야 될 온도지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만 자극이 주어지면 액체 상태로 바뀌어요. 이때 이제 뮤온이 지나가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뮤온이 지나간 자리에 그 기체 상태였던 알코올이 액체 상태가 되면서 흰색 연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실험을 3층 과학실에서 했었고요. 이게 실제로 실험한 장치입니다. 여기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고, 여기 이렇게 아까 본 장치랑 똑같죠. 드라이아이스 밑에 깔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불 끄고 손정등 켜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이게 3층 과학실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뮤온이 관측된다면 4층을 뚫고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뚫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4층에서 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볼게요. 여기 보이죠? 연기. 이게 뮤온입니다. 이게 뮤온일까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초에 손바닥 정도 면적이면 한두 개 정도 나온다니까 다른 생활 방사성보다는 뮤온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냥 추측하는 거고,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그 정도예요. 확률이 높다. 뮤온이 제일 뭐 보이죠? 저도 올해 처음 직접 봤습니다. 요 뮤온 관측소가 유명한 데가 그 스위스 인터라켄에 보면 그 산 이름 까먹었네. 스위스 인터라켄에 가면 그 한국인들 관광 많이 가는 데 있거든요. 무슨 요흐인데? 융프라우 요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기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기차가 운행하거든요. 거기 중간 지점에 보면은 유명한 뮤온 관측소가 있다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안 가보고 정상에 가가지고 라면만 먹고 왔네. 요게 이제 근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았어요. 해봤죠. 그래서 지금 잘 보인 것만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층에서 했거나 옥상에서 했으면은 옥상에 밤에 이렇게 쌓아놓고 했으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계속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원래 고전적으로는 그 빛의 속도로 100만 분의 2초 하면 660m보다 안에가 안 보여야 되는데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이니까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우주선 안에 있는 영희가 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 검출기 A, B를 설치하였습니다. 역시 영희가 타고 있네.
철수가 관측할 때 영희가 탄 우주선은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고 광원에는 빛이 발생했습니다. 영희가 타고 있어서 철수가 고생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주복을 입고 있네. 그래서 역시 이게 올해 문제거든요. 올해도 역시 철수는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속의 90%로 지나가고 나면 철수는 우주 미하가 되겠네.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철수는 극한 직업이죠. 민수야, 철수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영희와 철수가 측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영희가 봤을 때 철수 움직이죠. 바퀴 움직인다. 떠오르십시오. 영희가 우주선을 타고 있지만 바퀴 움직입니다. 철수도 바퀴에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기가 되니까 느리게 갑니다. 요거 영희랑 철수 완전 바꾸면은 역시 성립하는 문장이 됩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다. 어차피 못 만납니다.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A보다 B에 먼저 도달한다. 요거는 제가 동시성의 상대성 밑에 보조 그림을 놔뒀습니다. 요 초록색 선이 뭐냐면 광원이 빛을 내기 시작한 순간에 광원의 위치입니다. 그럼 거기서 출발한 빛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그 보조선을 끄어놓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발생했어요. 그럼 광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최초에 발사한 빛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로부터 같은 거리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검출기 A와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A는 빛을 향해 다가오고 B는 빛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니까 A에 먼저 도달하죠. 그리고 B의 속도보다는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언젠가는 B를 따라잡아서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B에는 나중에 도달해요. 근데 전혀 모순이 없는 게 영이나 철수 모두 광원에서는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퍼져나간다고 관측이 되고 요 위치에서는 A의 빛이 도달한다는 사건이 관측이 되고요. 요 위치에서는 B의 빛이 도달한다는 사건이 관측되니까 모든 사건이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단지 일어나는 시각과 순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죠. 요 거꾸로 해놨죠. 요 다가오는 B가 멀어지는 A보다 B보다 A에 먼저 도달하죠. 맞나? D가 A네. 미안. 다가오는 게 A네요. 네. 멀어지는 B보다 다가오는 A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철수가 측정할 때 A와 B 사이 거리는 정지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러니까 고유 길이보다 짧습니다. 이때 EL은 영희가 봤을 때의 거리니까 정지한 상태의 길이 고유 길이죠. 그래서 이것은 길이 수축.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2018년 6월 9번 문제는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계산 문제는 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계산 문제라는 것은 아까 식 있죠? 참고 표시해 놓은 식. 그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냥 간단한 등속 직선 운동 공식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이용하는 문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온 거예요. 이 문제를. 자,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정거장 P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에 대해서 Q는 정지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에서 바라보면 요 공간도 정지해 있겠죠. P에서 관측한 우주선의 속력이 광속의 60%이고요. 그리고 P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리죠. P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 거리 육각년은 고유 길이가 되겠죠. P가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각년은 고유 길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줬고요. A가 Q를 지나가는 순간, A가 Q를 지나가는 순간,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에 Q는 P를 향해 빛을 쏩니다. 그러니까 A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Q에서는 빛을 P에 향해 쏩니다. 이거는 그냥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단 C는 빛의 속력이고 일광년은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이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주면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는데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1광년 있죠. 1광년 미칠광 아닙니다. 빛광입니다. 빛광. 1광년은 요 광년을 갖다가 뭐로 바꾸면 좋냐면 시년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합니다. 광년을 광을 C로 바꾸면 됩니다. 광을 C로. 광년을 시년으로 둘 다 욕하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A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짧다. 6광년은 일단 고유 길이였죠. 이런 것도 사실 요령이긴 한데 보통 맞아요, 이런 거. 이거보다 짧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수축된 길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6광년보다 짧은 이유가 A에서 관측하면 A는 밖에 움직이다 외치겠죠. 항상 저를 떠올리십시오. 버스를 탄 누군가를 밖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공간이 움직입니다. 요 사이의 공간이 왼쪽으로 0.6c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유 길이인 6광년보다 짧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다음 니은 보면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 했는데 요거는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으로 둘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려운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지연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A가 관측했을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요 공간이 지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요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교묘하게 맞는 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그럼 모를 일이에요. 자 일단은 직접은 못 구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A가 관측한 거 말고 요 P에서 관측한 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에서 관측했을 때 동일한 그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은 우주선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우주선 A가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P의 입장에서 구해볼 거예요.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때 그 C년이 필요한 거예요. 속력이 우주선의 속력 얼마고? 0.6c죠. 거리는 몇 광년이야? 6광년이죠. 근데 6광년인데 이거를 6C년 이렇게 하면 요 C가 날아가죠. 날아가고 10년이 됩니다. 다 욕같네. 10년이 됩니다. 10년. 자, 이거는 P의 입장이죠. 근데 P의 입장에서 보면 요 시간은 고유 시간일까요? 늘어난 시간 간격일까요? 자, 보십시오. P에서 보면 우주선 A가 P를 지나갔다라는 사건과 P에서 바라보면 우주선 A가 Q를 지나가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예요? 다른 장소죠. 그럼 P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건에 걸린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이에요? 늘어난 시간이에요? 늘어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Q에서 바라봤을 때 요 P하고 Q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창밖에서 일어나죠.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고유 시간이 되겠죠.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시간 10년보다는 짧겠죠. 요게 이제 어렵게 푸는 방법이고요. 쉽게 푸는 방법은 길이 수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면 P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고유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거는 구했죠. 10년으로. 요게 고유 길이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Q에서 바라보면 요 공간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수축되겠죠. 그러니까 수축된 길이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짧아집니다. 근데 얘가 봤을 때 우주선의 속도나 우주선에서 바라봤을 때 공간이 움직이는 속도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지나가면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보다 어떻다? 짧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면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도달해서 빛이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요거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으로 구했죠. 여기에 더하기 빛이 Q에서 P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해야지 총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시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6광년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년이야? 6년이죠, 그냥. 그게 그 광년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요게 두 개 더한 게 디귿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년 맞죠? 그래서 디귿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문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시간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질량 에너지 동성성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